자, 운영체제 들어가기 전에 2005년도 1회 시험 문제 특징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은 2005년도 이후의 시험이겠죠? 그러면 2005년도 트렌드는 어땠냐면 시작을 2005년도 1회에는 자, 난이도 그렇게 높지 않게 평이하게 전체적인 시험 난이도는 조정이 됐는데 특징을 산업기사 문제 봤더니 자, 지금 볼 운영체제는 기출문제 꾸준히 출제되던 수준으로 별 패턴 변화 없이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과목 같은 경우에 보시면 난이도는 높지 않은데 이 시험의 출제위원이 포인트를 어디에 잡고 있냐면 2005년도 지금 시험 자체를 아주 기초적인 용어에 잡고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어려운 문제를 보시고 응용 문제를 보시고 고급 영어를 보시는데 지금 출제위원 2005년도 판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근처. 너무 멀리 가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 트렌드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산업기사분들 여러분한테 뭘 요하냐면 정확한 용어 설명과 기본 개념과 이 개념이 전체 카테고리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기본 개념, 기본 꼼꼼이를 묻고 있는 회차 시험의 기출 2005년 1회일 거고요. 자, 2회도 마찬가지고 3회도 기본 트렌드는 거기까지는 같이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하지만 운영체제는 정말 기출문제 80, 90% 유사도 높게 나왔고요. 정말 갑자기 난이도 뚝 떨어지는 기본 용어는 나오지 않았어요.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지만 어때요? 운영체제는 여러분이 계산문제 3문제에서 4문제 더하기 빼기 나누기 말고 오히려 데이터베이스보다도 기출의 빈도가 더 잦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막상 시험 보시면 계산하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점수가 데이터베이스보다 높은 경우 많습니다. 자, 네 번째 과목이니까 시험장 지루합니다. 자, 61번부터 볼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문제 꼼꼼히 보는 식으로 반복해서 역으로 올라가시면 첫 회는 어렵더라도 그 전회에 어이구 이거 나왔던 건데 라고 분명히 3회 이상 보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감 잡으실 거예요. 근데 나는 그래도 꼼꼼히 공부하고 싶다. 이론 튼튼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카테고리 보이시죠? 아, 정보 관리 쪽에서 나왔습니다. 자, 운영체제 뭐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원, 리소스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각 챕터, 문제 뒤에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관리하니?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니? 프로세스를 관리를 하니? 파일을 관리하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운영체제가 하고 있는 관리 작업 중에서 여러 가지 전략과 알고리즘 문제, 용어 문제 나오고 있어요. 자, 문제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61번 디렉토리 구조 문제입니다. 자, 디렉토리가 뭐죠? 여러분은 디렉토리가 익숙하지 않죠? 디렉토리 뭐예요? 윈도우의 폴더 얘기하는 거예요. 파일을 묶어서 관리하고 이게 전체적인 파일 시스템을 이루는데 조직적으로 분류를 하는데 자, 그런 구조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그죠? 운영체제가 마다 운영 방법이 다르겠죠? 자, 그럼 박스에 설명된 설명은 1, 2, 3, 4 중에 무엇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다 읽어드릴게요. 자, 특징은 이래요. 하나의 루트의 디렉토리와 여러 개의 부디렉토리로 구성된다. 즉, 루트는 대장 하나이고 그 하위에 부가 있다라는 거죠.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 자, 얘는 상위고 하위를 얘기하는데 제일 꼭대기와 그 밑에 여러 개의 폴더들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개의 하위에 계층들 있다 인 거죠. 자, 유닉스 윈도우즈 정확하게 윈도우가 아니고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채택하고 있는 구조이다. 그러면 유닉스 공부하셨고 윈도우 공부 잠깐 하신 결과로 답은 찾으실 수 있고요. 디렉토리의 탐색은 포인터에 의해 계층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계층적 노란색이죠. 시험 문제에는 노란색 안 나오지만 우리 공부하고 키워드 바로 보기 위해서 노란색 하이라이트 쳤습니다. 자, 계층, 층계 뭐예요? 트리 구조. 그죠? 아, 트리 구조구나. 자, 그러면 이 문제 뭐예요? 답이 2번이죠. 그럼 이 문제만 푼다 그러면 실제로 문제답 여러분 답 체크하시고 좀 자주 보시면 기출 반 정도 50%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도 이게 그냥 초등학생이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고 자격검정 중에서도 산업기사다 그러면 전문대 2년 이상의 능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문제답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50% 공부하면 우리 뭐요? 평균 60% 이상 맞고 80% 맞아야 되니까 좀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트리 구조, 정보관리 트리 구조로 볼 수도 있고요. 자, 유닉스 문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 유닉스 문제 2문제에서 3문제 나와요. 20문제 매회 운영체제 과목이 20문제죠. 20문제 중에 2문제에서 3문제는 유닉스 운영체제, 유닉스라고 읽습니다. 자, 트리, 디렉토리 구조 가졌다 해서 바로 문제 풀 수 있고요. 조금만 보시면 기억이 나요. 그 많은 문제 중에 이런 단어 하나로 여러분 생각 분명히 시험장 가면 납니다. 자, 첫 번째 61번 문제는 제가 좀 말을 길게 했습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 건 넘어가고 계산 문제는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62번 봤더니요. 아이고, 계산 문제 나옵니다. 자, 이 문제, 62번 문제는 매회 한 문제 나오는 자, 기억장치 중에서 페이지 부재입니다. 페이지 부재 문제. 계산 문제 매번 비슷하고요. 참조열 패턴도 비슷하고요. 한번 꼼꼼히 여러분 손으로 풀어보시면 기출문제 보실 때 그닥 연습 안 하시고 시험장에 가실 때 마지막 주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3개의 페이지가 들어갈 수 있는 기억장치에 자, 이 숫자가 뭐 3 또는 4로 나옵니다. 그렇죠? 3 또는 4. 기사는 이번에 4로 나왔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기억장치에서 기억장치가 3조각이 났다입니다. 정확하게는 페이지 프레임이 3개다 이고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아래 그렇죠? 페이지가 참조됩니다. 여기에 지금 주어 동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전공 아니신 분들은 참 정보 처리 기사 문제 답답하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자, 예약어로 갑니다. 자, 키워드 피포 기법을 사용하면 페이지 부재는 몇 번 일어나는가? 페이지 폴트. 이렇게 산업기사는 좀 친절했네요. 폴트라고까지 적어줬고 페이지가 없는 현상은 몇 번인가? 단 현재는 모두 비어있다. 자, 여기서 무슨 얘기가 살짝 빠졌냐면 이거 누가 필요해요? CPU. 자, CPU는 메모리에 다음과 같은 페이지 번호가 있어야 할 일 다 하겠다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메모리로 가지고 와라. 예요. 그죠? 기억장치에. CPU가 다음과 같은 걸 기억장치에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쵸? 그래야 CPU가 처리를 하는데 이걸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따져보고 가지고 와라. 예요. 결론은 가지고 와라예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 방법으로만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그림 그려드릴게요. 자,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은 시험지 밑에 이렇게 빈칸 정도 여유분 있으니까 손으로 풀으시면 돼요. 이 부분에 풀으셔도 되고요. 저는 화면 줌 했으니까 좀 길게 적을게요. 자, 그러면 필요한 페이지 번호 참조열입니다. 매번 비슷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1, 2, 4 1, 2, 3, 4 저는 지금 적지만 여러분은 저기 하단에 하시면 되기 때문에 누락될 이유가 없어요. 조금 바뀌었는데요. 131, 2, 4 131, 2, 4 맞습니까? 자, 놓쳤습니까? 제가? 아니죠. 자, 볼게요. 둘, 넷, 여섯, 여덟, 9개. 자, 기사는 11개 나왔는데 산업기사는 몇 개 조금 줄인 것 뿐이에요. 둘, 넷, 여섯, 여덟, 9개. 맞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데 자, CPU가 요청을 하는 거죠. 어디에? 기억장치에. 기억장치 먼저 한번 그려볼까요? 메모리가 있는데 자, 이 메모리가 몇 칸? 3페이지. 3칸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조각이 나 있다. 자, CPU는 그 3가지 칸에 내가 필요한 게 다 있는지 접근해서 참조하려고 한다. 그죠? 근데 문제 뭐예요? 비어있다예요. 자, 단 비어있다라고 가정한다가 없어도 저희 정보처리 문제는 비어있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죠? 네, 공부하고 왔잖아요 라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나와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메모리에 부재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까요? 자, CPU가 나 1이 써야 되는데? 라고 해서 메모리에 왔더니 없어요. 그쵸? 없는 걸 페이지 부재라고 얘기합니다. 뭐? 페이지 폴트. 이거 세래요. 자, 1번이 없어요.
1번이 없어요. 잘 맞출게요. 줄. 자, 1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안 하나요? 아니죠. 보조기억장치에서 가지고 오겠죠. 자, 그래서 가지고 와서 1 들어갔어요. 그리고 CPU는 얘를 데리고 처리를 해요. 지금 이거 실시간으로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1 있는데 2 필요하대요. 지금 없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 폴트. 여러분 손으로 직접 하시는 게 좋고요. 잘 모를 때 저랑 한번 같이 풀으시고 그 다음 문제는 본인이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쵸? 예. 자, 그러면 빨리빨리 넘어가실 분은 넘어가시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2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1, 2 있는 상황에서 3번 필요합니다. 라고 했더니 뭐예요? 없어요. 페이지 폴트. 3번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메모리에 1, 2, 3번의 페이지가 있는데 CPU는 나 4번 필요합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없지요? 페이지 폴트. 자, 이 순간입니다. 자, 무슨 순간이냐? 4번을 데리고 와야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이때 누구를 꽉 찼으니까 내쫓아야 되죠. 이게 페이지 부재 시의 페이지 교체 전략 피포입니다. 기억장치 관리가 하는 중에 페이지 교체 전략이 있어요. 교체 전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피포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계속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알고리즘은 피포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포 알고리즘을 가지고 페이지 부재는 났는데 교체는 다 비어 있었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근데 페이지 교체를 하겠다 이거죠. 저 누구를 내쫓아요. 근데 내쫓는 방법에 피포 전략을 쓰겠다. first in, first out. 자, 즉 먼저 메모리에 들어온 에 내쫓고 거기에 4번 들어오겠다. 누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요 자리. 맞죠? 이렇게 앞에서 들어왔으니까. 너 나가고 야, 4 여기 와. 했습니다. 아, 그리고 4를 이용했죠? 자, 그러면 현재는 4, 2, 3이 나왔는데 아이고, 아차차. 1번을 요청해요. 그러면 바보같이 왜 1번 내보내니? 바로 1번 필요한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게 피포예요. 그러면 피포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뭡니까? 갑니다. 자, 4, 2, 3 중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거 따집니다. 페이지는 없고 2 내쫓고 1 들어와요. 자, 손 잘 따라오세요. 얘도 내쫓았기 때문에 피포 전략. 자, 그러면 현재 4, 1, 3이 있죠? 3은 있으니까 페이지 폴트 아니죠? 자, 그러면 4, 1, 3 있으니까 1. 있으니까 얘도 페이지 폴트 아니네요. 4, 1, 3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2번은 없는데 그래서 페이지 폴트이고요. 누구 중 하나 내쫓아야 되겠네요. 누가 제일 4, 1, 3 중에 먼저 들어왔습니까? 3이 들어온 지가 제일 오래됐죠? 먼저 들어왔죠? 2.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4, 1, 2 있는 상황에서 4 요청하니까 페이지 폴트 아니죠. 자, 시험 문제는 페이지 부재의 횟수 물어봅니다. 자, 노란색으로 체크한 거 세시면 돼요. 화면 멈추시고 세세요. 1, 2, 3, 4, 5, 6. 답 몇 번이요? 6번에서 3번. 자, 시험 문제는 간혹 어떻게 나오냐면 마지막 페이지 번호는 해서 4, 1, 2 이렇게 나왔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 한번 딱 풀이 솔루션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한번 꼼꼼히 한 번만 딱 풀어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렇죠? 자, 봅니다. 자, 그러면 6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과목이 뭐죠? 운영체제. 자, 그러면 과목의 개요에 있어서 운영체제는 왜 있어야 되고 목적은 뭐고 좋은 운영체제, 효율적으로 운영체제가 일을 하면 성능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문제 20문제 중에 2문제 나와요. 운영체제란이죠. 그렇죠? 정의. 자, 그러면 운영체제의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그냥 봐도 좋은 거와 나쁜 게 있죠.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도 자, 그러면 일은 주어진 시간에 많이 할수록 자, 주어진 일을 시키면 시간은 빨리 할수록 짧을수록입니다. 자, 그럼 운영체제의 목적은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 좋은 얘기죠. 네, 처리량, 뚜루풋이라고 하는 거 향상시켜요. 일 많이 해야죠. 신뢰성 향상. 자, 잘 고장이 안 나야죠. 그리고 믿음직한 결과, 정확한 결과. 자, 시간 나오면 빨리 해야죠. 응답 시간, 그죠? 또는 반환 시간. 둘 다 작아야 됩니다. 보통 시험 문제 반환 시간
으로 많이 나오고요. 응답 시간 보기가 나오긴 했지만 시간은 무조건 짧다. 자, 기사, 산업기사 무조건 20문제 중에 한 문제, 이 문제 나옵니다. 성능평가이기도 하면서 목적입니다. 자, 일은 많이 하고 시간은 짧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64번 문제 넘어가 볼까요? 자, 64번 문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산 문제, 참조일 문제 한 문제. 이 문제도 매번 나와요. 자, 예전에는 저 HRN이라고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스케줄 짜는 기법. 스케줄, 계획하는 기법이죠. 자, 무엇을 계획해요? 운영체제가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시켜서 CPU를 할당할지, CPU가 처리할지 계획합니다. 즉, 프로세스. 프로세스와 관련한 스케줄링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세스 스케줄링과 관련하여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선점과 비선점. 자, 그러면 HR에는 어떤 방법에 속하냐면요. 프로세스 스케줄링 방법 중에 비선점. 비선점은 뭐냐면 정해진 순서대로 하는 거. 순서가 바뀌지 않는 거. 그죠?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HR에는 과거에는 HR은 스케줄링 공식, 이게 우선순위를 따져서 매기는 거서 순서를 정하는 건데요. HR은 공식이 나왔어. 근데 최근에는 너 공식 알지? 공식 공부하고 오셨죠? 라고 하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순서 또는 가장 낮은 것 또는 높은 게 나옵니다. 자, HR의 스케줄링 기법을 적용할 경우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것은 어쩌다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한 문제 3년째 계속 매 회차 한 문제 나오는 문제니까 공부하고 가야 되겠죠, 여러분? 네. 자, 그럼 계산 안 하고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 매번 나오는 문제인 거 알면서 가는데요. 자, 그러면 HRM과 관련해서 우선순위 공식. 우선순위 값이에요. 그렇죠? 네. 자, 얘는 우선순위가 기다리는 시간을 반영하기 위해서 서비스, CPU를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시간만 고려하지 말고 기다렸던 시간도 내가 우선순위 정할 때 너무 오래 기다렸으면 우선순위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대기시간 가로 꼭 해주셔야죠. 나누기니까 이 공식으로 따집니다. 그러면 우선순위의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값이 이거 달리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 값은 높으면 높을수록 먼저예요. 그죠? 값이 크면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처리. 그게 좀 다른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우선순위 1순위 하면 걔가 먼저 하는 건데 얘는 우선순위 값이 계산돼서 나올 텐데 그게 크면 가장 먼저 하는 건데 얘는 뭐예요? 가장 낮은 거. 자, 오히려 산업기사 분들이 숫자가 이번 회차에는 어렵게 나왔어요. 기사는 정말 간단한 수가 나왔는데 산업기사 분들이 조금 더 계산 능력이 더 좋다고 보셨는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우선순위 한번 구해볼게요. 우선순위 값이에요. 값이에요. 우선순위 값. 자, 그러면 A 작업은 대기는 30, 서비스 시간 30. 30분 기다리진 않았겠지만 기본 단위. 자, 그러면 30 더하기 30 하시고 뭘로 나눠요? 30으로 나눠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60 나누기 30은 2. 그쵸? 예. 20 더하기 40 나누기 40 하면은 이거 뭡니까? 6 나누기 4. 그죠? 예. 6 나누기 4가 돼요. 6 나누기 4. 여러분 저보다 더 계산 잘하시죠? 1.5네요. 자, 그러면 얘는 뭡니까? 50 더하기 10 나누기 10. 얘는 60 나누기 10이니까 6. 아유, 크네요. 자, 얘 봤더니 20 더하기 80 나누기 80. 아유, 너무 큰데요? 100 나누기 10 나누기 8. 그럼 뭡니까? 1. 뭐뭐뭐인데 더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요. 25.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순위 값은 나왔죠. 그러면 누구 제일 먼저 처리할까요? 값이 큰 애가 1순위예요. 1등. 그죠? 그러면 C가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A가 처리를 하고 그죠? 순서는 한번 봐보는 거예요. B, D. 이런 순서를 물을 때가 있고요. 지금처럼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것과 높은 것,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
자, 우리 시험은 지금 문제는 낮은 건 나왔으니까 답 몇 번이죠? 4번. 됐죠? 자, 눈으로 풀으셔도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시험장에서 조금 더 먼저 나오실 거면 손으로 연습해서 시험장 갑시다. 자, 65번. 자, 이 문제. 운영체제의 운용 기법 중 운영체제의 역사예요. 운영체제가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고 어떤 특징의 운영체제가 있냐인 건데 그중에서 시분할 체제, 용어, 시분할이 좀 어려운 한자 용어 같지만 시간을 나눠서 사용한다예요. 그죠? 시간을 나눠요. 돌아가면서. 그죠? 시간을 일정 단위로 나눠서. 대안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시험 보러 가기 전이니까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지문이 긴 것 같지만 산업기사 치고는 다 보는 겁니다. 자 1번 보면은 일괄 처리 형태에서의 사용자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대화식 처리 형태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괄 처리는 뭐예요? 모았다 처리하는 배치 처리를 얘기하죠. 일을 쌓아놨다가 한 번에 그렇죠? 양을 쌓거나 기간을 일정해서 급여 관리 같은 거. 한 달에 한 번 월급 주잖아요. 막 1초 단위로 월급을 주지 않죠? 자, 그러면 그거에 사용자가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대화식으로 실시간으로 좀 처리가 되는 느낌으로 처리를 하기 위한 게 시분할, 시간을 나눠서 처리하겠다는 거죠. 자, 여러 사용자가 CPU를 공유하고 있지만 마치 내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돌아가면서 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단위 작업 시간을, 자, 시간을 나눌 때 그 시간 단위를 타임 슬라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글로 얘기하자면 시간 할당량이죠. 맞습니까? 네. 시간 할당량, 타임 슬라이스. 이거를 조금 잘게 쪼개느냐, 길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내 순서가 빨리 도느냐, 천천히 오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답은 3번이에요. 자, 좋은 응답 시간, 참 상대적인 표현이죠. 좋은 응답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각 사용자들에게 일정한 CPU 시간만큼을 차례로 할당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맞아요. 이게 시분할 체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최근 문제는 어때요? 지문이 전체적으로 다 틀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럴듯한 설명에 부분이 틀리거나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틀리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자, 그러면 맞긴 맞아요. 시간을 하는 거. 근데 문제 보시면 SJF 스케줄링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처리한다 해서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방식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서를, 그렇죠? 예. 자, 라운드 로빈 스케줄이에요. SJF는 비선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2005년도 1회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면서 연도 분석을 하는 과목이 있고 안 하는 과목이 있는데 이 운영체제 과목은 기출이 도는 빈도의 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기출이 무조건 나오거든요. 나왔던 적이 있고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 나오고 새로운 문제는 정말 드물고 안 나올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보세요. 이거 65번이죠. 2005년 1회 잠깐 과거 문제 한번 볼까요? 바로 이전 시험. 2014년 3회 시험인데요. 이 문제 똑같이 나왔어요. 그때는 앞에서는 몇 번? 5번 문제가 67번 문제로 나왔네요. 운영체제의 운영기법 중. 자, 여기는 영어로 적었는데. 시분할, 타임 쉐어링. 그쵸? 예. 시간을 나눠요, 쉐어. 그쵸? 예. 처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설명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쵸? 예. 만약에 이걸 꼼꼼히 공부하고 그 다음 회차에 가서 시험을 보셨다면 당연히 이 문제 맞았겠죠. 자, 볼까요? 하나의 CPU를 여러 개의 작업들이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 사용함으로써 각 작업은 CPU를 공유한다. 표현을 좀 달리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틀린 작업으로 했던 뭐요? S, J, F에 대해서 자, 어떻게? 시분할은 라운드 로빈 방식이라고 한다. 제가 RR이라고 적고 그게 틀린 거예요. 얘기했죠. 자, 그러면 기출문제가 항상 거꾸로 보시고 인접한 거 보시고 옛날 문제 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예. 네,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2005년도 1회 본 다음에 2004년도 3회, 2회, 1회 거꾸로 제발 보세요. 그렇죠? 네, 99년도 문제 보지 마세요. 그렇죠? 인터넷에 공유되고 저희 문제은행에 있더라도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인접한 시험의 기출문제를 보시는 겁니다. 이게 합격 전략이에요.
공부도 우리가 문제를 좀 꼼꼼히 본다고 하면 이렇게 기억이 나면 너무 좋겠어요. 자,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과 결합하여 모든 동시에 진행되는 것처럼 대화식 처리가 가능하다. 분명히 2005년 1회에도 이 대화식이란 표현을 했지만 문장 표현이 살짝 달랐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시스템의 효율 향상을 위해서 작업량이 일정한 수준 될 때까지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처리한다. 배치 처리예요. 얘가 틀렸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저희가 앞에서 1번에서 일괄 처리해가지고 맞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공부 분야, 시험 분야는 딱 정해져 있구나 느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맨날 몇 년에 한 번, 몇 회에 한 번 나오는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시험에 그 분석이 맞다는 거 확신하고요. 여러분도 체크해 두셨다가 이거는 보면 여러분이 정말 느낌 아실 거예요. 제발 기출문제 한 해만 보지 마시고 최소한 3년치, 정말 안 된다면 2년치라도 보시면 벌써 6회를 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닉스 문제. 자, 유닉스 문제 몇 문제? 20문제 중에서 2문제에서 3문제까지도 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문제 나왔어요. 몇 년 전에는. 근데 이제 유닉스라는 운영체제에 관련된 문제 3문제 나옵니다. 유닉스 전반적인 특징. 자, 문제 읽기 전에 한 문제 분명히 압니다. 뭡니까? 계층적인 디렉토리 구조, 트리 구조를 갖는다. 됐죠? 자, 대화식 시분할 운영체제이다. 맞고요. 대부분 코드가 어셈블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셈블리어 언어인가 봐요.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기호식 언어고 16진수 기본 언어인데 대부분 코드는 유닉스 시스템은 C 언어로 되어 있어요. 네. 그쵸? 자, C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이식성을 가져요. 이런 걸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그죠? 운영체제도 소프트웨어예요. 자, 그러면 트리 구조의 파일 시스템을 갖는다. 맞죠? 우리 트리 구조를 앞에서는 그쵸? 아예 답으로 계층적이다라는 설명으로 배웠고 답은 2번. 유닉스 C입니다. 자, 그러면 67번. 자, 얘는 교착 상태, 데드락이에요. 데드락은 나쁜 거예요. 뭐예요? 프로세스가 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교착 상태의 필요 충분 조건 4개가 나왔는데요. 요즘은 뭐가 나오냐면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약간의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더 잘 나와요. 예전에는 이거예요. 자,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은 상호 배제 점유대기, 비선점, 환영대기. 이 4가지 중 틀린 거 하나하고 사지선다형이었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에요. 교착 상태 해결하는 기법과 관련해서 관계되는 것은. 자, 4가지가 있죠. 돌아가면서 나와요. 예방, 회피, 발견, 회복. 그렇죠?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건 회피 쪽이에요. 알고리즘이 특이해서. 그리고 지난해 차에는 자원 할당, 발견 이런 문제가 돌아가면서 무조건 한 문제 교착 상태와 관련된 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번 문제에는 약간 너무 쉬우니까 좀 어려운 느낌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영어를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렇죠? 영어 문제는 안 나와요. 데이터베이스에서만 2문제. 자, 그 대신 영어 몰라도 돼요. 교착 상태 해결 방법은 여러분이 예방, 회피, 발견, 회복을 이미 공부를 하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은행원 알고리즘은 회피다. 이걸 열심히 외우고 가셨는데 그리고 영어 외우세요 해서 어보이던스까지 보고 가셨는데 자, 여기 보기에 봤더니 리커버리에서부터 어보이던스, 딕션, 프리벤션 해서 다 나와 있네요. 네. 자, 근데 문제 보시면 이거는 모르겠다 이거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4가지가 나와 있고 4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되도록 부정과 관련된 거. 4가지를 다 부정하는 게 아니고 4가지 중 하나라도 부정되면 교착 상태가 아니니까 어떻게 예방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해서 답은 4번. 예방이에요. 되게 수준 있게 나왔어요. 산업기사 문제인데 기사보다 좀 더 세련되게 문제 구성한 거죠. 자, 영어 mutual exclusion 하면 이게 뭐예요? 상호 배제. 그렇죠? 네. 상호 배제. 자, 그러면 hold and wait 잡고 기다려요. 뭐예요? 점유화 대기. 자, 산업기사 분들은 조금 힘내셔야 되는 게 용어의 정확성에 대해서 실기던 필기던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사는 그걸 알지? 라고 해서 오히려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산업기사가 더 꼼꼼해야 되는
경우의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문제 풀어보시다 보면.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실제적으로는 과거에 그렇죠? 예, 실기 쪽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는 건데요. 근데 너무 어렵게 저처럼 지금 해설 강의하는 것처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딱 문제 보면 이게 답이었지라고 기억하시는 게 필기 합격 전략이에요. 난 아니래요. 뭐가요? 선점이 비선점. 얘는 뭐예요? circular weight. 환영되기. 여러분 영어 저보다 잘하시니까 이렇게만 얘기해주면 돼요. 다 부정이 아니고 4개 중에 하나라도 부정되면 상호 해결이 된다가 예방 기법이에요. 자, 그 대신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꼭 알고 계세요. 회피하면 은행원 알고리즘, 어보이던스고 자, 자원 할당 그래프라고 나오면 발견, 디텍션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됐죠, 여러분? 자, 68번. 유닉스 또 나오죠. 자, 유닉스 문제 명확하게 2번째 문제고요. 개념적으로 3번째 문제네요. 20문제 중에 유닉스. 자, 그럼 유닉스 공부하고 가면 무조건 2문제에서 3문제 맞네요. 운영체제. 그쵸? 너무나 쉬운 공부법이죠. 자, 유닉스는 여러분이 윈도우 사용하는 것처럼 더블 클릭, 드래그 이런 거 안 쓰고요. 이렇게 알파벳으로 명령어를 적어야 돼요. 그래서 유닉스 명령어 문제가 한 문제 반드시 나와요. 우리 시험에. 자, 그러면 파일 내용을 화면에 표시하는 거. 우리는 아이콘으로 된 걸 더블 클릭하면 내용이 확 열리죠. 관련 프로그램이 연결되면서. 근데 얘는 텍스트를 보여줘라 라고 해서 뭐예요? CAT. 자, 2회차 2005년도 1회 기사도 나왔고 산업기사도 똑같이 CAT가 나왔고 CAT가 제일 자주 나와요. 자, 그러면 자, 계산 문제 안 나오나 했더니 나왔네요. 자, 문제 분석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보실 거니까. 매우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매우 많이 나왔고 실제적으로 보시면 2004년도 2회, 2002년도 2회 완전 동일한 테이블에 SJF에다 문제 똑같고 글씨 하나 안 바꾸고 작업, 도착 시간 숫자 똑같고 이 부분에서 살짝 29를 20, 뭐 30이 그대로 여기를 약간 변경. 이 부분만 바뀌었었어요. 그렇죠? 예. 이 부분만 바뀌었었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도착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얘를 안 바꿨다라는 거죠. 네. 자, 이게 2014년도, 12년도 2회 문제와 동일하다라고 보는 문제입니다. 자, SJF는 뭘까요? 자, 여러분 영어 좋아하시고 저랑 영어 딱 S면 뭐예요? 숄티스트. 이렇게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S는 뭐예요? 숄티스트. F는 뭐예요? 펄스트. 숄티스트, 펄스트. 짧은 걸 먼저. J는 짧은 작업을 먼저. 즉 CPU 사용 시간이 짧은 걸 먼저 CPU 이용권을 주는 프로세스 알고리즘, 프로세스 스케줄링 기법이에요. 그렇죠? 아, 그러면 아까 HRM 그것도 이거 맞아요. 근데 HRM 문제도 계산, 얘도 계산. 자, 그런데 스케줄링을 해요. 얘는 문제는 뭐예요? 아까 HR이랑 똑같게 비선점, 바뀌지 않는다. 시간이랑 상관없이 순서가 정하면 바뀌지 않는다가 비선점입니다. 자, 그럼 봤더니 스케줄링에서 작업 도착 시간 보이고 CPU 사용 시간 보이는데 모든 작업들을 다 해야 돼요. 1번, 2번, 3번 CPU가. 자, 평균 대기 시간. 평균 실행 시간을 묻기도 하고 대기 시간을 물어요. 자, 작업이 몇 개죠? 3개. 다 구하시고 나누기 3. 됐죠? 자, 그러면 얘는 간트 차트라고 해서 실행의 순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봅시다. 자, CPU를 누가 제일 먼저 이용할까요? 이거죠. 그려보시면 되죠. 자, 시간이 흐릅니다. 타임 스케줄. 자, 0초. 초라고 할까요? 분이라고 할까요? 자, 0초. 10시 0분? 자, 요 시점에 딱 봤더니 대기 큐. 나 실행해야 돼 라고 해서 여기를 딱 들여다봤더니 1이 도착해 있어요. 작업일. 작업일이 0초에 딱 도착했어요. 그럼 CPU 누가 쓸래? 라고 물어봤더니 얘밖에 없으니까 뭘 숄티스트한지 따질 게 없어요. 그래서 1 들어간다. 작업일. 작업일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요게 이 문제를 계속 기출 반복하고 있는 이유예요.
0시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작업일 시작한다. 자, 그런데 얘는 CPU를 얼마나 사용해야 돼요? 29분? 예, 29분. 자, 그러니까 여기 0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요? 29. 됐죠? 쭉 써서 29에 끝나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0, 1, 2, 3 타이밍에 봤더니 Q에 2가 들어왔어요. 1은 나갔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4, 5, 6, 7, 8분에 봤더니 뭐가 들어왔어요? 3번이 들어왔어요. 그죠? 얘네는 각각 32와 7 CPU 이용하면 된대요. 자, 아무튼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서 29분에 끝났어요, 작업이. 그리고 나서 이 시점에서 작업 큐를 들여다보면서 야, 2번이랑 3번이랑 있는 거 아는데 누구를 먼저 할래? 여기에 S, J, F, shortest 자 first 스케줄링 기법이 이 시점에 들어가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넣어 들어와야 했고. 됐죠? 자, 그러면 7과 32 중에 누가 더 shortest 작아요? 3번. 요겁니다. 그렇죠? 네. 도착 시간 0과 3과 8의 차이를 이렇게 따져주시는 거고, 아, 작업 shortest 3. 세 개 중에 비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작업 3은 들어와서 얼마 안 쓰는데요? 7분만 쓰면 된대요. 36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 남았으니까 작업 2. 작업 2까지 맞추려면 30이니까 68. 그쵸? 네. 됐죠? 자, 그래서 CPU를 0분부터 68분 이용하면 작업 1, 2, 3 한다. 자, 그럼 문제는 뭐예요? 평균 대기시간. CPU를 이용할 때까지 대기시간은 뭐예요? 3분의죠. 총 3분의. 자, 그러면 작업 1, 2, 3부터 할까요? 작업 1이 얼만큼 대기했죠? 대기 안 했는데요? 0에서 바로 오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수행했으니까. 그럼 작업 2는요? 언제 수행했죠? 요 시점에 36. 그러면 36 빼기 언제? 3. 자, 저는 지금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거고 조금 더 빠르게 팁으로 풀으시는 방법도 나쁘지 않아요. 자, 작업 3은 여기죠. 29에서 시작했죠. 그러면 얼마나 기다렸어요? 언제 왔는데? 8초에 왔는데. 그래서 8. 됐습니까? 이렇게 요 정도 계산 작업 0 더하기 33 더하기 21 나누기 3 이거 하실 수 있지 않아요? 저보다 계산기 없어도 되잖아요. 56이니까 뭡니까? (33) 얘는 뭡니까? 8이니까 21 그쵸? 29니까 네. 아이고 이게 4군요. 예. 깜짝 놀랐네요. 예. 54잖아. 그쵸? 예. 자, 그러니까 18. 그래서 답이 18. 마지막. 자, 그러면 69번. 자, 드디어 70번대 갑니다. 자, 그러면 70번대 페이지 크기 문제. 자, 페이지 보조기억 장치와 관련해서 페이징 시스템에서 페이지 크기 단위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관련된 설명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페이지의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페이징 시스템, 페이지는 뭐예요? 일정 간격으로 동일하게 물리적으로 같게 쪼개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로 데리고 오죠. 아까 페이지 번호 보셨죠? 자, 그러면 크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동일한 보조기억 장치 영역을 페이지 크기를 크게 해가지고 자를 경우가 있고요. 페이지 크기. 이 유사도 문제는 데이터베이스의 로킹 단위예요. 페이지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한번 동일한 크기인데 얘는 페이지 단위 하나가 크니까 2조각만 나요. 그렇죠? 근데 작으니까 얘는 좀 짜잘하게 이렇게 나요. 페이지 크기가. 그럼 개수는 좀 더 많아지겠죠?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보조기억 장치예요. 페이지 크기가 클 경우 전체적인 입출력 효율성이 증가된다. 말 잘 읽으셔야 돼요. 여기 전체적인. 이것 때문에 얘는 맞는 표현이에요. 그죠? 네. 효율성의 측면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얘가 CPU가 필요해서 보조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이동할 때 양이 많기 때문에 한 번 가면 돼요. 근데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걸 이용할 때 작은 건 여러 번 입출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1번 맞아요. 자, 2번. 페이지 크기가 작을 경우 상대적으로 큰 거에 비해서 페이지 맵 테이블, 얘네들을 관리하는 테이블들이 있어요. 그렇죠? 관리 정보, 운영 테이블의 크기가 작아지고. 맞나요? 아니죠. 얘는 2개면 되는데 얘는 페이지가 4줄이어야 되니까 커지고. 그죠? 줄이 여러 개, 4줄. 그죠? 이 얘기예요. 자, 매핑 속도는 빨라진다. 매핑. 매핑이 이렇게 주소를 대응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빨라진다. 맞아요. 자, 그래서 2번 틀렸죠. 페이지 크기는 커지고 틀렸고. 자, 3번. 페이지 크기가 클 경우 이 정도. 자, 불필요한 내용까지도 주기억 장치에 올라온다. 나는 이만큼만 쓰면 되는데 이만큼 쓰려고 불필요한 걸 다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페이지 크기가 작으면 디스크의 접근 횟수가 많아진다. 짜잘하게 왔다 갔다. 보조기억 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느낌. 자, 그래서 문장 70번의 이 문제 그대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매회 나오지는 않지만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까지도 나오는 페이지 크기 문제예요. 자, 그러면 페이지가 뭔지 이제 아셨죠? 이게 큰 거보단 작은 거인데 자꾸 없어. 그쵸? CPU가 메모리에 갔는데 페이지가 없어요. 또 페이지 부재구나. 페이지 부재구나. 아까처럼 페이지 부재가 너무 많아. 그러면 내보내고 갖고 오고 내보내고 갖고 오고 시간이 너무 발생해요. 그래서 빈번한 페이지 부재 발생으로 페이지 부재 폴트 발생으로 프로세스의 수행 진짜 일 처리하는 속도보다 페이지 교체되는 시간이 더 많아. 매우 비효율적이죠? 이걸 의미하는 건 뭐예요? 영어 단어 다 여러분 들어보신 건데 스트레싱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트레싱 영어로 더 많이 나와요. 스트레싱 이거 나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72번 이거는 공부 안 하고 가도 천천히 읽어보면 맞을 수 있는 문제. 자, 최근 들어서 보안이 화두죠? 자, 그러면 IT와 화두인 보안과 관련된 기본 용어는 이거예요. 자, 정보를 관리하는데 시스템과 그 시스템 내의 자료에 대한 정보의 무결성, 정합성, 정확성, 결점이 없는 성질과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건지와 관련된 사항을 의미하는 걸 보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정보를 안정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정확하게 그 상황을 어떻게 내가 운영할 수 있는지 내부 보안, 외부 보안에서 보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부적인 시스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거죠. 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용어 정확하게 시험 문제에서 언급하는 보안의 정의.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또는 다른 교재에 있는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험은 시험에서 표현한 정의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기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산. 자, 하나의 운영체제만으로 단독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보다 일을 나눠서 해요. 왜 나눠서 하죠? 아, 그럼 좋은 점이 더 많으니까. 자, 봅시다. 자, 분산 운영체제의 경우 약결합, loosely coupled로 볼 수 있다. 약결합은 뭐죠? 별로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뭉쳐놓은 거지 타이트하게, 그죠?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네트워크화해서 일을 처리하는 거죠. 은행 얘기하시면 돼요. 은행 상황. 네, 맞아요. 나눠서 일을 하니까 loosely. 자, 업무량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운영체제, 뭐 DB도 마찬가지지만 얘를 큰 걸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보다는 시스템 확장을 이렇게 작은 걸 분산 운영체제, 네트워킹을 통해서 확장하는 게 비용 대비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확장이 용이하다. 됐죠? 자, 그러면 높은 보안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분산 운영체제의 과제예요. 그렇죠? 그냥 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네트워크화 되어 있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보안 강화. 그렇죠?
일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 전체가 어떻게 자료를 주고받을 때 보안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게 노력해야 될 거고 맨날 틀린 답. 다 이거 말고는 다 좋아요. 자, 제한된 자원을 여러 지역에서 공유 가능하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투명성 보장되면서 공유 가능합니다. 자, 74번.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지금 운영 방법, 그렇죠? 알고리즘을 배웠는데 기본적으로 프로세스가 뭐예요? 라는 거죠. 프로세스. 프로세서가 아니고 프로세스입니다. 작업의 단위. 그렇죠? 예. 자, 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멈춰있는 코드고요. 걔가 CPU를 할당받아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하면요.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게 PCB 블럭. 관련된 정보,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이에요. 자, 옳지 않은 것은 매번 나오는 문제예요. 프로세서 제어 블록을 가진 프로그램. 아, 그냥 프로그램은 멈춰 있어요. 근데 실행 중인 프로그램만 얘가 생성돼요. 자, 동기적 행위가 맨날 틀린 답이죠. 비동기적 행위. 그죠? 행위를 운영체제 주체. 자, 실행이 아니고 프로시저가 활동 중인 것. 프로세스가 아니고 프로시저가 활동 중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액티브한 상태.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얘는 좀 더하기를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네요.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자, 저 용어, 내부 단편화 문제도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자, 이번 회차 시험 문제의 특징인 거예요. 자, 2015년 1회에 출제위원이 정말 꼼꼼하신 분인가 봐요. 보통은 저희 산업기사 기사에서 이러한 범위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고정분할로 메모리를 운영하고 있는 기억장치 운영 상황에서 단편화 현상, 프래그멘테이션, 쪼개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걸 내부 단편화,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은 모두 얼마인가 물어봅니다. 그렇죠? 자, 이 문제 매우 꼼꼼하게 나왔어요. 고정 분할은 이렇게 분할의 크기가 결정되어 있고 그게 바뀌지 않는 상황을 얘기를 해요. 자, 주기억 장치입니다. 보조 기억 장치가 아니고 주기억 장치를 이렇게 나눠 쓰는 걸 분할 상황이고, 자, 인터널이 있고 익스터널이 있어요. 근데 내부 단편화. 자, 내부 단편화는 뭐냐면, 그렇죠? 작업이 할당된 후 남는 공간이에요. 남는 공간, 즉 사용되지 않는 공간, 사용 못 되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분할의 크기. 이게 메모리예요. 메모리를 주기억장치예요. 이렇게 쪼개서 쓰고 여기 A, B, C, D, E 영역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작업을 이 영역에 내가 할당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럼 볼게요. 작업의 크기가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20 빼기 10을 해서 그렇죠. 이게 더 크면 항상 할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 크거나 같으면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할당되니까 뭐가 나와요? 10 남네. 그렇죠? 남는 공간. 이게 내부 단편화 공간입니다. 분할되는 주기억 장치를 작업을 빼서 남는 공간. 자, 그런데 뭐예요? 전제 조건이 분할 크기나 크거나 같거나 한데 얘는 뭐예요? 얘가 크니까 이건 할당이 안 되죠. 그렇죠? 자, 얘는 되죠? 아, 12, 120에 들어가요. 그럼 너무 많이 남네요. 110 맞습니까? 빼기 여러분 저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얘도 맞습니다. 200 빼기 100, 100이나 남네요. 자, 그러면 얘 뭡니까? 300 빼기 90. 아유, 빼기를 시키네 우리한테 이번에. 조금은 귀찮아도 여러분이 눈으로 하기보다는 그래도 적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내부 단편화 어떻게? 더하세요. 10 더하기 110 더하기 100 더하기 210은 뭡니까? 하나, 둘, 셋, 30이고요. 하나, 둘, 430 해서 문제 어렵지 않게 내부 단편화. 자, 여기서는 얘가 외부 단편화네요. 할당되지 못하고 남는 공간. 이거를 익스터널, 외부 단편화.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흔하게 나왔어요. 또는 기사에서는.
이 정도 계산의 양 문제. 근데 개념이 어렵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괜히 여기서 기를 죽는 거예요. 고정분할이 뭐였더라? 이 생각을 하셔서 그래요. 그렇죠? 이 문제 그대로 보고 나온다면 최근 이 문제가 오래간만에 나왔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빈번하게 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뒀습니다. 자, 그러면 76번 텍스트 맞네요. 하지만 자, 여러분 이건 문제를 꼼꼼히 읽으시면 맞아야 되는 문제죠. 천재지변, 지진 났어요. 가슴 아프지만 자, 지진이 났고 사고로 인해 정보의 손실이나 파괴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가장 올바른 거, 정답은 아니지만 최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잘 정리만 해두면 되나요? 아니죠. 이게 망가지면 다른 쪽, 그렇죠? 예, 떨어진 지역에 백업분을 주기적으로 해서 안전한 곳으로 보관을 해줘야 시스템 복구가 가능하죠. 시스템 복구. 사고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잖아. 천재지변 같은 거. 그렇죠? 하지만 얘를 복구하기 위한 방법은 백업입니다. 안전한 곳에. 자, 그래서 여기는 한글 문제, 뭐 때만이나 뭐 이거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자, 77번. 자, 그러면 이 문제도 한번 볼게요. 매번 나와요. 안 나올 데가 없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얘는 뭡니까? 배치 전략이에요. 주기억 장치에 14K의 프로그램 작업을 이렇게 할당해서 일을 처리하려고 해요. 자, 메모리에 올라와야 일이 처리되거든요. 그러면 배치 전략의 중요한 건 어디에? 어디에 관점에? 언제가 아니고 어디에 넣을 거니?의 배치 전략이 크게 세 가지가 저희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언제부턴가 네 가지로 보기를 구성하기 시작했고, 자, 배치 전략은 먼저 제일 처음에 퍼스트 피트, 제일 처음. 자, 그 다음에 제일 적합한데 베스트 피트, 그 다음에 월스트 피트, 최악인데. 얘는 여기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쵸? 예, 여기를 피하자라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거. 얘는 최초 적합한데. 얘는 뭐예요? 가장 적합하는 최적. 완전 좋은데, 효율적인데, 최적, 적합. 자, 그럼 마지막은 뭐죠? 아, 최악. 여기다 넣자는 게 아니고 여기를 피하자는 관점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는 주소를 위에서부터 밑으로 스캐닝을 해요. 읽어드려요. 자, 그러면 40에 넣었대요. 색깔이 구별되진 않아요. 그죠? 기사에서는 이 회차에 in use, 그쵸? 예. 여기는 지금 공백. 아, used, 그쵸? 공백, 그쵸? empty. 뭐 영어로 나와도 여러분 알 수 있죠. 자, 메모리가 있는데 여기는 운영체제가 있고요. OS, 여기 비어있고, 여기는 지금 다른 게 사용 중인가 봐요. 자, 그런데 어디 들어갔어요? 40. 왜 여기 들어갔을까요? 비효율적으로. 이게 13이 다른 데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에 들어갔대요. 내부 단편화가 가장 큰 공간에 들어갔대요. worst fit. 최악이죠, 최악. 다른 데 들어가도 되는데. 만약에 13이 여기에 들어갔다면 뭐예요? 최초. 13이 여기 들어갔다면 들어가고 남는 공간이 제일 적으니까 최적. 이거는 못 들어가네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배치 전략 문제 77번이고요. 매 20문제 중에 한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임계구역. 자, 영어로 크리티컬 섹션인데요. 용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저 임계구역은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임계구역을 두는데 옳지 않은 것은, 자, 임계구역을 왜 두냐면 하나만 수행하는 게 아니고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동시에 수행할 때 자원 공유 때문에 두는 겁니다. 저 하나의 자원, 그렇죠? 자원을 쓰는데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이 구역이잖아요. 한글 그대로 크리티컬 섹션이에요. 어떤 영역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들어올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두 개의 프로세스가, 맞아요, 여기까지.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한순간엔 하나만. 그죠? 네. 이게 임계구역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두 개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상호 배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순서를 지키면서 신속하게. 동시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빨리 처리하고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네, 하나의 프로세스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 독점. 계속 머무르면 안 되고 빨리 나오란 얘기예요. 이 얘기 동일한 거죠. 임기구역에서 무한 루프. 무한 루프가 뭐냐면요. 반복에 빠지지 않도록 빨리빨리 주의해야 된다. 그렇죠? 거기서 계속 머물면 안 되니까. 루프가 반복 처리예요. 자, 그래서 78번. 자, 79번. 라운드 로빈. 오늘 라운드 로빈 문제 많이 나왔네요. 시분할 시스템. 자, 시간을 나눠서 돌아서 쓰는 거죠. 시분할. 그렇죠? 시분할 처리. 그러면 시간을 나눌 때 시간의 그 단위를 뭐예요? 타임 슬라이스. 시간 할당량. 그렇죠? 네. 자, 옳지 않은 거. 시간 할당량이 커지면 타임 슬라이스가 커지면 이게 뭐죠? FC, FS. First come, first service. 피포랑 똑같은 거야. 아니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는 거랑 뭔 상관이냐. 그쵸? 그냥 차례대로 하는 거랑 똑같다. 너무 길게 주면. 그쵸? 이렇게 로테이션이 안 돼요. 순환이 안 되니까. 시간 할당이 너무 작으면 스트레싱 우리 시험 문제에서 나왔죠. 오늘 본 시험 문제 총체적으로 표현이 다 되고 있네요. 자, 스트레싱. 너무 작게 빈번하게 페이지 부재. 그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자, 비중이 커진다. 자, 준비 상태의 큐에서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들 중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를 먼저 수행하는 거. 자, 볼게요. 뭐가 보여요?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shortest. 맞습니까? 가장 짧은 그죠? 실행 시간 잡이 뭐예요? 가장 먼저. 잡 first. 얘를 설명하는 거지 라운드 로빈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답은 3번. 자,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적합한 응답 시간을 제공해주는 대화식 타임 슬라이스 시분할 그쵸? 라운드 로빈 붙어서 여러분이 예약어로 딱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80번. 자, 시험 문제에 우리 지금 20문제째 보고 있는데 앞에 뭐예요? 약결합이라는 게 나왔죠. 루즐리 커플디드. 약결합. 분산 운영 체제는 약결합이에요. 하지만 그거에 반대되는 타이틀리. 완전 강하게 관련성이 있어요. 그죠? 분산 운영 체제가 완전 강하게 그러면 관련이 있다라는 거는 공유도가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이 많다는 거예요. 뭐요? 기억 장치를 공유. 자, 그러면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프로세서 간 통신은 분산 처리의 여러 개의 프로세서 간 통신은 공유 메모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 매우 중요하잖아요. 메모리 공유하는 내용이 메모리를 공유하기 때문에 강하게 관련되어 있다. 프로세스가 여러 개일 때. 이게 간결합.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앞에서 봤던 루즐리. 약결합이에요. 자, 약결합 시스템은 자신만의 각각 운영체제를 갖고요. 자신만의 주기억장치. 아, 공유 메모리 하면 간결합, 각각의 메모리 하면 약결합 시스템. 자, 각 시스템 간의 통신은 메시지 교환으로 이루어진다가 약결합 시스템의 설명. 자, 그래서 80번까지 해서 저희 운영체제 문제 60번대, 61번부터 80번까지 20개의 문제 네 번째 과목 2005년도 1회 기출 한번 풀어봤어요. 자, 문제는 정말 기출 범위 내에서 벗어났던 새로운 등장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름 꼼꼼하게 시험 문제를 알차게 구성하셔서 여러분이 100점 중에서 80점 이상 정도까지 맞을 수 있는 회차의 기출 문제였고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에도 이 정도 난이도가 운영체제 우리의 실제 난이도고 그대로 나올 거예요. 자, 열심히 해주시고 기출 문제 거꾸로 봐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